오늘 운동은 벤치프레스, 풀업 이렇게 두 가지 했습니다. 오늘 벤치프레스는 175로 싱글을 하고 백오프 세트를 했는데 오늘 벤치프레스에 대한 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지난번 벤치에서도 조금 더 가슴으로 걸어놓는 느낌을 조금 더 갖고서 했었는데 그 여파가 오늘 싱글할 때 남아있어서 자세가 싱글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겁게 들렸는데 다음에 할 때는 조금 더 원래 제가 원RM에 적합한 자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더 가볍게 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스트렝스 훈련이 근비대 훈련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스트렝스 훈련과 근비대 훈련이 아직도 다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결국 그 두 가지는 다른 훈련이 아닙니다. 스트렝스 훈련, 그러니까 계속 무게를 원RM에 올리려고 하는 노력, 3RM이나 5RM이나 나의 스트렝스를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근비대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몸이 좋아지고 힘이 세지는 것도 물론이고 근육이 더 붙는 근비대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점진적인 과부하입니다. 근데 우리가 점진적으로 과부하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무게, 그 다음에 반복수 또는 세트수로 늘려서 이런 볼륨을 선대는 것. 물론 반복수를 높이는 것도 볼륨을 선대는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정도가 있다. 그리고 운동할 때 우리가 일부러 천천히 해서 무게가 몸에 실어져 있는 그 시간을 늘리는 걸로도 과부하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무게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애매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수를 올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수만 올리게 되면 10개가 15개가 됐다 할지라도 무조건 늘었다고 하기보다라 그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모멘텀을 쓰게 된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간 팔 폈다가 퉁 튀기듯이 하거나 가슴에서 퉁 튀기거나 이런 걸로도 반복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부하가 되긴 하지만 약간 이런 애매한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볼륨을 늘리는 것도 사람으로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내가 천천히 움직이는 걸로 과부하를 주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과부하하기 주기 어렵다는. 하지만 무게를 올리는 건 애매한 게 없습니다. 원RM, 저는 5RM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거에 내가 점진적인 과부하의 기준으로 삼기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5RM이 되는 무게를 올리면은 근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5RM이 되는 무게를 기준으로 그걸 올리기 위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표현해서 스트렝스 훈련을 하게 되면 근육량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렝스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 스트렝스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RM, 3RM, 5RM 같은 이런 힘을 늘리는 걸 목표로 하시는데, 내가 신체 패턴에 맞춰서 그 힘을 늘리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하게 되면은 근비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체구가 저렇게 작은데 나보다 훨씬 무겁게 들고, 하지만 몸은 내가 더 훨씬 좋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거는 그 사람이랑 우리랑 시작 지점 자체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250kg를 든다 할지라도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스모 데드리프트가 고관절에서 걸리는 회전력이 적게 걸립니다. 왜냐면 중심축으로부터 걸리는 이 모먼텀이 더 작기 때문에. 이건 제가 좀 더 나중에 쇼츠나 이걸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타고나게 그게 좁거나 시작 지점 자체가 높은 거지, 그 사람도 그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원RM이 더 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결국에 그게 가장 빠르게 근육량을 많이 늘리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약물을 하셔서 다른 방법을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특히 내추럴이신 분들은 무조건 스트렝스 트레이닝이 근비대다 라는 생각을 갖고 훈련을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